안녕하십니까. 전공의 벽화제 그리고 시그마 천군 구독자 여러분, 특히 시그마 천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채널은 양쪽 채널로 나가는 영상입니다. 다 해당 사항 있는 것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즉 이 무반응의 매력 가치에 대한 어떤 저의 해석입니다. 무반응이라는 것은 중요한 매력 가치이죠. 근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러분한테 들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무반응이라는 것은 특히 이별 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과의 교제에 있어서 여자친구분이 상당히 불안형의 기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관계에 집중적인 많은 파우팅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무반응의 가치는 상당히 빛을 발휘합니다. 자, 일단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한 10년 동안 시골 마을에 산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라는 것은 이 아침마다 백조가 날아다니고 호수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붕어가 막 뛰어다니고 이러한 굉장한 시골 마을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 혼자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시골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옆집 사는 철수 아저씨인데 새로 이사 오신 분 같은데 떡을 한 그릇 들어라, 이렇게 친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죠. 같은 공동체 구역으로 들어오라는 제스처죠. 저는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은 이사로 왔는데 옆집 주인 A는 그렇게 굉장히 친근한 행동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B 옆에 있는 주인은 친근하지 않고 봐도 인사도 않고 냉랭합니다. 한쪽은 비사회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친사회적이죠. 근데 친사회적이라는 것이 상당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A라는 집에 뛰어 올라가서 A라는 집에 밭에 가서 그 집의 밭을 다 밭농사를 망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따집니다. 당신 말에 내가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말이야, 굉장히 당신한테 친하게 잘해줬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훈련을 못 시켜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내 강아지, 이건 다 상상이 예입니다. 내 강아지가, 우리 집 개가 옆집 B집에 놀러가서 그 집 밭을 다 망쳐놨다고 봅시다. 근데 이 B집은 상당히 비사회적이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B주인은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B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언급이 없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괜찮다고 한다. 그래도 계속 냉랭하고 쌀쌀하다. 자,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무반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상당히 친사회적이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러한 기조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남한테 피해를 주고, 물론 내가 피해를 준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격하게 오는 것이고 한쪽은 무반응이 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훨씬 매력이 있을까? 역시 반응이 없는 사람이 매력이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는데 같은 직장 내에서 이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같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끼리의 이별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이별이 발생했어도 같은 직장 내이기 때문에, 같은 교실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노 컨택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하거나 어떠한 계속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계속 연결시켜서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력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금 거센 어떤 행동 강령이지만 무시하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의도적이지 않은 무례를 범하거나 어떠한 실수가 범해졌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도 역시 같은 무반응 기조로 간다면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반응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경우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내 남자친구에 대한 나의 관심, 나의 애정 지수가 상당히 높아.
그래서 나의 남자친구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날까? 아니면 나한테 연락이 뜸하거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 관계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상당히 불안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개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극한 의심, 질투, 그리고 서운한 표시, 불만 표시, 요건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결코 긍정적인 초래를 하지 않는다. 역시 무반응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천공이 얘기하는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마키아벨리적인 해석이잖아요. 무반응.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너무 과도하면 무반응보다 못합니다. 제가 무조건 무반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애정 표현이나 긍정적인 칭찬이나 배려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할 때는 매력 떨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해당됩니다. 그래서 high responsive man 이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반응이 높은 남자는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애정 표현을 너무 자주 하거나 여자친구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이런 것들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것은 매력 떨어지고 남성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여자친구에게 김밥을 말아준다. 도시락을 싸준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준다. 달달하죠? 근데 이것을 가끔가다 한 번 하는 건 괜찮지만 남자친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나의 애정 표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성적인 에너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어느 정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적인 에너지입니다. 남성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위험하고 여자가 필요할 때 남성의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남성적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고 김밥을 만드는 거 가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하는데 남성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반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그마 천공에서는 무반응에 대해서 많은 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양쪽 채널에서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끔 감사합니다.